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 집값이 7년 전 분위기로 완전히 붕괴되면서 고점 대비 2, 3억 떨어진 매물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크게 달아올랐다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진원지가 세종인데 이곳이 추락하자 전국 아파트들이 빠르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집값이 실거래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세종 이상으로 위험한 곳들이 있으니 바로 이곳입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토지 건축 투자 문의는 010-8443-0062입니다. 세종 집값 3억 폭락 완전 붕괴. 다음 대폭락할 곳은 여기. 전국이 다 붕괴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곳 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보시면 아파트 매매 지수 지금 무섭게 치고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파트가 아주 절벽에서 달랑달랑하네요. 바로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추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도 한번 보실래요? 세종 집값 하락은 전국 집값 하락의 신호탄입니다. 사실상 수도는 서울인데 이제 이 서울에서 세종 이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세종이 중간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왜 전국이 이렇게 다 집값이 난리가 난 줄 아세요? 바로 이 세종 집값이 근원지가 됐어요. 역으로 이제 세종이 집값이 지금 아주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도 안 돼요. 얘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전이 될 거예요. 우선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이 서울 집값이 계속 서울만 뛰었어요. 다른 곳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뛰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먼저리에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쪽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세 방향으로.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이 불장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세종이죠. 바로 그 세종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뛴 거예요. 아예 불씨를 만들어 버렸죠. 제 생각은 일부러 여기 지방 집값을 띄우려고 그 말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그런 말을 그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세종이 뜨는 바람에 보세요. 쭉 왼쪽으로 충청도, 바로 밑에 대전, 그리고 강원도,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이제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광주, 이 바로 세종발 집값 폭등이 약 지금까지예요. 2년 이상 걸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원래 2017년부터 흐름이 아주 안 좋았어요. 2019년 말까지. 그러다가 세종이 집값 폭등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서울이 경기 인천으로 이렇게 확대됐죠. 서울이 세종으로 시세 이전이 되었는데 바로 이 세종이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한 거예요. 딱 전체적으로도 좀 중앙에 약간 위치해 있잖아요. 자, 대전, 충청, 강원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어요. 그랬던 세종이 차갑게 식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딜까요? 여기 지도상에서 먼저 미리 좀 얘기하자면 대전, 충청 여기가 가장 먼저 식을 가능성이 커요.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이 아주 뜨거웠었는데 확 빠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도가 가장 먼저 식을 가능성이 커요. 충청도도 최근에 천안, 아산 이런 데 엄청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집값 50% 이상 폭락의 핵심 요인을 볼까요? 이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값 폭락의 핵심 요인 바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IMF라든가 무디스에서도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OECD도 경고하고. 자, 일본이 1991년 버블 생겼을 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GDP 대비 180%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금액보다. GDP 대비 180이었는데 미국도 2007년에 버블 터졌죠. 글로벌 버블이 터졌는데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4%였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보세요. 2021년 현재 아직은 버블은 터지지 않았지만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무려 GDP 대비 220%예요. 왜 금리 인상에 목숨을 걸고 왜 대출 제한을 막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랬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기축국가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터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 부채,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악성 부채가 많아요. 악성 부채라는 말은 막 이금융권, 사채, 고금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소상공인,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쏠림 현상. 자, 이게 공급이 계속 많은 것도 문제예요. 주택 수는 지금 넘쳐납니다. 절대 안 부족해요. 뭐 새 아파트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집값이 폭락장이 오냐면 폭등장에 집이 부족하니까 계속 지어라 모자라지 않는데도 계속 지어라 하는 바람에 들쑤셔가지고 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200만 채 공급, 이제 3기 신도시 이거 공급하면요, 보세요. 이제 세월 한 2, 3년 지나면 이거 미분양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자, 인구도 감소합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피부로 와닿아요. 생산 인구 감소하고 출생아 줄어들고,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결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쏠림 현상.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느껴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자들 많이 갖고 있고, 법인들이 막 수천 개씩 갖고 있고,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고, 바로 이게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집값이 50% 이상 폭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발은 GDP일지 몰라도, GDP 대비 이 가계부채일지 몰라도 바로 이게 가계부채를 부추기겠죠. 자,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냐 싸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봐야 알겠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자고요. 서울 도심의 집값이 세계 5위랍니다. 홍콩 다음이에요. 서울 전체로 따지면 4위, 3위 왔다 갔다 해요. GDP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GDP 무시한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국은 거의 우리나라 전체는 10위권, 그러니까 지방도 거품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절대적 거품. 이번에는 뛴 거, 가격이. 2013년에 4.5억 밖에 안 했던 게 지금 12억이에요. 12억. 엄청 뛰었네요. GDP 소득 대비 적정가. 그러면 GDP 대비 얼마가 적정하냐? 서울이 4.5억이 적정이에요. 만약에 지금 12억이 4.5억으로 폭락을 해야 그게 폭락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GDP 대비 또는 소득 대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요. 전국은 2.5억. 여러분들 부산, 대구 지금 상상 초월으로 비싸잖아요. 그런데 2, 3억만 하면 딱딱 맞아요, 가격.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대폭락할 것들. 그렇다면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종 인접 지역인 대전, 충청도가 위험하고, 바로 이어서 대구 이미 붕괴되고 있어요. 대구는 부산, 경상도, 그 다음에 호남 쪽, 뭐 강원도 이렇게 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퍼질 텐데, 지역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성향, 유형별로도 보자고요. 강남 한강권 여기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한강과 강남은 비싼 아파트가 많아요. 그리고 폭등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안 빠지는데요. 코앞만 보지 마세요. 하락하면은 하락 출발점부터 바닥까지 본 다음에 누가 많이 빠졌는지 이걸 봐야죠. 볼 것 없이 여기가 제일 비싸고 많이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은 호재가 많고 폭등한 곳이 더 떨어져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 폭등한 곳 많이 오른 거, 여러분들이 과거 2013년 시세하고 지금 시세를 비교하세요. 유주택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비교하시라고요. 다른 거 옆에보다 더 뛰었다면 더 떨어져요. 걔가. 그리고 비싼 게 더 떨어집니다. 많이 뛴 것이 더 떨어지고. 수도권 신도시, 특히 신도시가 많이 빠질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왜? 신도시가 가격이 비싸니까. 1기, 2기 다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분당, 평촌, 과천, 뭐 그쪽 비싼 곳들, 그리고 판교, 광교, 유래, 미사, 뭐 볼 것 없지 않습니까? 동탄 이런 곳들, 송도, 쑥대박 뜰 거예요 아마. 도시별로 랜드마크, 즉 비싼 것들, 랜드마크가 아닐지라도 많이 뛴 거, 이 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뛴 거,
비싼 아파트 이게 위험해요. 광역시 지방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역별로 어떤 도시별로 랜드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제일 많이 빠질 것이고 또 많이 뛴 거 5억밖에 안 되지만 얘가 2억에서 5억이 됐으면 걔는 폭락하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그 다음에 GTX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GTX 거품이 1위입니다. 진짜로 심해요. GTX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3억, 한 5억밖에 안 갈 곳이 있으면 12억 막 이래요. 호재가 있는데 왜 빠져요? GTX뿐만 아니라 또 호재, 뭐 스타필드가 들어오네, 뭐 전철이 들어오네. 얘가 상승장에 그만큼 거품을 끼고 올라갔거든. 현재 거품이 최대치고 역시 이 일대에서도 폭등하고 비싼 게 많이 빠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주로 재건축 재개발, 수도권 지방 재건축 재개발 엄청 뛰었죠. 피 붙은 것들. 얘들 속도가 아주 빠른 곳들은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야. 프리미엄을 많이 유지한다는 거야. 조합 매물을. 바로 얘들 폭등하고 비싼 것일수록 많이 빠진다. 이번에는 권역별로 외곽지역. 근데 외곽지역이면 이렇게 많이 안 뛰었는데 특히 아마 20년, 21년 최근에 와서 많이 뛰었을 거예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2억, 3억밖에 없었던 것들이 막 갑자기 8억, 7억 이래요. 얘들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망한다고. 이건 제가 추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 거의 뭐 50%가 넘었었어요. 2013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입지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곳들 거래도 안 돼요. 이런 데는 또 폭등 비싼 아파트 고분양가 볼까요? 자, 분양가 밑으로는 안 떨어지나 이런 질문 자주 하는데 100% 떨어져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양가에서 30%까지도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게 분양가에서 얼마나 올랐고 입지가 얼마나 이제 입지 대비 거품이 얼마나 꼈고 이 차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강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남이 높은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 이 높은 산.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똑같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가 내려왔는데 서울이 안 내려오겠어요? 만약 안 내려오면 강남 살지 누가 서울에 사요? 또 신도시인들 안 내려가겠어요? 경기도 랜드마크 안 내려가겠어요? 뭐 부산이나 대구, 광주 비싼 아파트 안 내려가겠어요? 항상 이 꼭지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호재가 있으니까 덜 떨어진다? 안 그래요. 호재가 있는 곳은 더 산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잊지 마세요. 전국 부동산 하향세 확산. 지금 하향세가 빨라지고 있어요. GTX 호재빨 끝 3억 낮춘다 금매수 실제로 그래요. 3억 안 팔립니다. 마이너스 3억. 창동, 서울도 마찬가지죠. 검단, 군포, 매매가 하락 전환.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죠. 여기 진짜 거품 많이 꼈죠. 그런데 거품이 안 낀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2006년 꼭지 찍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엄청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뛴 건 당군 이래 최대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 25국의 모든 구가 다 지금 마이너스고요. 실거래 기준이에요. 시세는 아직 플러스에 돼 있죠. 노도강, 금강구는 특히 많이 떨어졌고 레미안 월곡 마이너스 4억, 반포주공 1단지 마이너스 4억, 홍제 금호올림 2억, 경기 인천, 광명 인덕원 아까 여기 GTX 권역 특히 많이 뛴 곳들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주변에 다 떨어진 거예요. 동두천 외곽 지역도 빠지기 시작했고 광명역 서밋 마이너스 3억, 인덕원 대우 마이너스 2.6억, 3번 서울과 마이너스 2억, 광역시 세종 큰일 났네요. 자, 대구 세종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광역시 하락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세종 가온마을 마이너스 3억, 새뜸마을 마이너스 2억.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도 3억 나와 있는 것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만큼 2억 떨어졌구나 3억 떨어졌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밑에 가격으로 내놔도 안 팔린다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 1.4억. 지방도시들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미 마이너스 전환 실거래는 거래 없이 매수가 뚝 끊겼고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네요. 자, 폭락장에 무엇 때문에 많이 폭락할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상승장에 무엇 때문에 많이 올라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갭 투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전세제도가 상승장에는 암적 존재예요. 이 갭 투자 때문에 전세 끼고 하는 투자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은 10년 계속 지나면 전세제도는 거의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제 월세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완전히 없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이미 지금 월세가 또는 반전세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락장에도 역시 이 전세가
전세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전세 끼고 잡은 거야. 근데 집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값도 떨어지잖아요.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잡은 거라서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돌려줘야 하는데 못 돌려줘요. 왜? 막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정신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경매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경매당해요. 근데 집 하나 겨우 이제 갭투자한 사람들은 경매까지 이제 본인이 못 갚으면 경매당하죠. 그렇지만 이곳저곳에 뭐 사채까지 빌려가지고 떼빵 하겠죠. 여기 보세요. 갭투자 대상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외지인, 젊은 층 포함 일반인 이게 대상자들이고요. 집값 상승 시에는 폭등하지만 하락 시에는 폭락의 원인이다. 진행 한번 볼까요? 25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집값을 안 잡았다고 봅니다. 왜? 여기 보세요. 25번 대책에서 갭투자 대책은 전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갭투자였거든요. 다주택이 아니에요. 갭투자였어요. 갭투자는 다주택,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갭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하잖아요. 이걸 막았으면 됐는데 뭐 갭투자를 못하게 한다든가 제한을 두거나 아예 그냥 90% 이상 세금을 때려버리거나 양도세를 그럼 누가 갭투자하겠어요. 근데 그걸 봐준 거야. 여기 보세요. 집값 거품 폭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전문 갭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하락장에 전세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경매당하거나 파산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문제 해결.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느냐. 문제점.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1순위가 갭투자 다주택자예요. 또 폭락을 일으키는 1순위도 갭투자 다주택이에요. 자, 갭투자를 제한시키고 이익을 환수하고 양도세 기간을 아예 늘려버려야 돼요. 전세 끼고 집을 가진 사람은 다른 나라처럼 뭐 20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채 갭투자, 무리한 갭투자 하나만 매수했어도 무리한 갭투자 여러 채 갭투자 이제 사전 좀 물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더 늦기 전에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생각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등 전국 집값 추락 여기 보시면 아우 정말 얼어붙었네요. 1000건도 안 돼요. 거래량이 지금 수도권, 전국, 서울 다 지금 시세는 0%대죠 이제. 그렇지만 실거래 시세는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대구 거의 0.3, 0.2 세종은 더 추락했죠. 0.26에서 0.33 GTX 호재발 끝 3억 낮춰도 금매 쌓인다. 여기 보시면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 7월 달에 0.27% 올랐는데 지금은 0.19 그리고 경기도 일산, 동구, 서구 각각 0.4%까지 갔던 게 지금 0.04 안양, 만안, 동안구, 평촌 있는 데죠. 자 0.37, 0.89까지 갔던 게 0.07, 0.05 사실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천, 의정부, 군포, 동부천, 의왕 보세요. 다 0.43, 0.46, 0.7, 0.9, 0.68까지 갔던 게 0.09, 0.36, 0.05, 0.02 뭐 마이너스도 빠졌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그리고 신고가율도 보시면 서울이 53.1%였어요. 1월 달에. 근데 지금은 47%로 신고가가 줄었고 경기도는 지금 31.6 고점 대비 많이 줄었죠. 인천도 36밖에 안 돼요. 하락거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곳들은 보세요. 신고가율이 훨씬 더 적죠. 10에서 20%밖에 안 되죠. 즉 전반적으로 실거래했다가 하면 하락이다. 과거에 봤더니 음마 잠실주공 4억 원이나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잠깐 빠졌을 때 2019년 12월 달 기준 2020년 4월 달 자, 올 겨울에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강남이나 또는 서울이나 여기 보세요.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가 24억이었던 게 20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23억 5천 했던 게 19억 5천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7억이 27억으로 10억이나 빠졌네요. 그 3, 4년 빠져버리면 얼마나 빠지느냐. 뭐 강남 불패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11억 6천짜리가 6억 반토막 그 다음에 대치동 동레슬 15억짜리가 9억 그 다음에 압구정 좀 더 큰 거 자 동국 레슬 43평짜리는 22억 한 게 11억으로 빠졌으니까 반토막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압구정
현대 64평 36억이 21억. 하는 가계부채 폭탄. 이거 보시면 집값 KB시세가 이게 파란색이에요. 이만큼. 아니 KB시세가 노란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파란 건 한국감정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국감정원하고 KB시세가 비슷한데 19년 이후에 달라졌죠. KB는 이렇게 높은데 한국감정원은 낮아요. 바로 시세 조작을 한 거예요.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산하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자, 여기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들뜬 것처럼 지금 쏘긴 거야.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 증감률.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 서서히 좀 감소는 하고 있는데 이 감소한 것뿐이지 총액 금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플러스에서 놀고 있으니까. 가계비는 세계 최고. 신혼부부와 신생아는 급감 세계 최고. 지금 104.2%로 1위. 상승폭도 6.0으로 1위.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 보세요. 147만이 118만. 자, 초혼인 경우도 94만으로 줄었고 재혼인 경우도 줄었어요. 아이 낳는 것도 보면 둘이 낳았으면 2명을 낳아야 하는데 평균 자녀수가 0.71도 아니고 0.68명. 세상에. 둘이 결혼해서 0.68.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42만. 엄청나죠? 지금 유령도시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던 아파트에 타버린 흔적이 보이네요. 자,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조심들 해야겠습니다.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중개소 단지마다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자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까요? 감사합니다.